네, 미국과 유럽 상품 시장 마감까지 살펴보고 오셨고요.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시장부터 전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이고요. 또 월요일 날은 성년의 날이기 때문에 휘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한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11시 아베 총리가 20조엔 규모의 그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많은 투자가들이 1만 7천 행선에 도달하면 차익 매물을 내놨던 지수대이는 만큼 아무래도 기축 지표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국면이 좀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유니클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파스트 리테일링이 그 실적 호전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소매나 의류, 바이오, 음식료와 같은 내수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중국과의 모멘텀 강하게 받았던 만큼 중국 쪽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먼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12월 그 소매 물가 지수에 그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CPI는 2.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춘절이라든지 한파 영향으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융 완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매물벽이 두터운 2,300포인트 부분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온 만큼 반등시마다는 좀 매도 물량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성 문건들이 지금 발표되는 정책 민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 보존 산업 그리고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그리고 신소재라든지 스마트 시티 문화 산업 쪽의 그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중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어떤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12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달보다는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식품 물가가 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그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야채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돼지고기 가격도 12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1.8%로 전달보다는 0.4%포인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재고 조정이 좀 활발해지면서 천연가스나 철강, 화학고무 그리고 그 화학공업 제품 쪽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춘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 지준율 인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경기 양극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창구 지도라든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 공급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 중국의 무역 지표가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걸 추세적인 회복으로 봐도 될까요? 네, 추세적인 회복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판매 호조라든지 그리고 춘절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좀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그 계절적인 영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그 작년도에 그 중국의 수출은 한 7.9% 정도 증가했는데요. 올해도 그 8%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수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4.3%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한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석유 화학이라든지 금속 제품, 정보통신기기 쪽에 재고 조정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또 가공 무역 비중이 높은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그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도 하반기부터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무역
부진의 원인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침체라든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주문이 감소한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의 그 생산 비용도 올라가는 데다가 또 보호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은 그렇게 급속하게 회복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12월 신규 대출은 4,543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보다 좀 하이했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신규 대출 규모를 보면은 8조 2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 7,300억 위안 정도가 더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아시아